노인학교 관련해서 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학대 예방 교육.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은 학대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혹시나 내가 학대를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도 있어서 일단은 학대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종사자들이 특권 교육이랑 그 다음에 학대 예방 교육을 저희 먼저 필수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어르신들이 수시로 좀 볼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학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꾸준하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같은데 뭐 학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알려드리거나 이런 정도가 저희가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복지관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사실 신고 의무자이긴 해요. 가장 가깝게 어르신을 좀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고하는 그런 절차 안에서 저희가 초기 대응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은 이제 만약에 학대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보다는 이제 좀 전문 기관에 바로 이렇게 연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반 시민이 우리한테 접했을 때 경찰이 아닌 복지관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희도 이제 다시 그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어떻게 신고하고 또 이 어르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신고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저희는 또 의무자이기도 하니까. 그럼 혹시 근무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입소시설과 이용시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실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하는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대를 이렇게 경험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이거는 학대이고 내가 신고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또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수시로 그 어르신들한테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들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연계가 되죠. 그래서 그 갈등의 요인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갈등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이래서 기분이 정서적으로 또 어떤 문제로 안 좋아 라고 하시면 일단 전문 상담사는 무조건 연결을 하고요. 이게 정도에 따라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족 코칭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심화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코칭 프로그램 하는데 실은 이제 다른 세대들도 되게 노력해야겠지만 또 어르신들도 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여러 이제 기술들을 좀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고는 되게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학대의 처음은 되게 가볍고 되게 단순하고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분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그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만약에 학대의 경우가 생겨도 이건 가족의 갈등이야라고 좀 치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인식을 아주 민감하게 하고 있다라고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들은 또 이제 특히 자녀와의 그런 갈등 관계가 깊어져서 학대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혹시 주성에서 경제적 학대나 강요 이런 것도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아요? 그런 부분 잘 모르시죠. 그리고 특히 정서적 학대도 내가 학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냥 갈등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 그런 부분 많이 없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욱더 그 소통이 중요해지잖아요. 이해도 중요해지고. 그럼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이해에 대한 인식해서 내 나이에 학대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제 학교로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했는데 일단 학교 문턱이 되게 높아요. 학교가 조금 더 유연하게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 같은 기관하고도 소통하면 조금 더 이런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교육들은 조금 더 이제 의도적으로 노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노인과 이렇게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당장 또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약간 시급성에서 밀려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 이제 아까 재능기부에서 1일 강사가 되는 프로그램, 또 역사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 또 이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어떤 학교들은 요즘에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원봉사 해서 복지관하고 보시면 연계해가지고 재능을 같이 이렇게 좀 조인하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시를 쓰고 이제 왜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서 작품 하나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봉사활동이 의무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도시락 배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만나고 저도 그 친구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수다 떨고 어르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봉사를 하고 만나고 어르신 댁에 가고 했던 거랑 아닌 거랑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100이 아니라고 그 뭐 50, 60의 그 진심까지 다 버리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희는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막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그때가 되게 유연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심어지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해서 가능하다면 교육과정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흘려듣더라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흘려들으니까 굳이 이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어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대학생들은 이제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기에 유학을 간 친구들이고 또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 교류가 아예 없던 학생들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학생들에게 이제 왜 노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알 것 같고요. 아마 본인들이 다. 근데 그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걸 아세요? 네. 맨 처음 시작점이 편견이거든요. 네. 편견이 조금 더 짙어지면 혐오가 되는 거고요. 혐오가 조금 더 짙어지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고 차별이 조금 더 넘어서면 이제 드문드문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범죄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지는 건데 편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인은 이럴 것이다. 어르신은 이럴 것이다 라는 아마 각자의 편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그 혐오 1순위가 노인하고 여자잖아요. 노인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인이 되는 건 축복이에요.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난 노인 전에 물어보면 다 노인 되겠다고 말할 거잖아요. 난 노년기도 살아보고 싶다. 나도 분명히 그 지점에 아주 특별하지 않은 같나. 이런 원초적인 생각은 사실 이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부터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당부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어렵겠지만 신고할 수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도 있고요. 거기까지 간다 내가 두려우면 저희 같은 신고 의무자를 찾으셔도 되게